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일요일에 하이볼 7잔을 마신 뒤로 이 생트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생리 1일차? 2일차? 애매해요. 어제 저녁쯤에 시작해가지고 어제 저녁쯤에 빨간 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날이고요. 요즘 날이 진짜 습하고 항상 흐리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해도 못 맞아가지고 되게 신체 리듬이 불안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비타민 D를 흠뻑 먹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촬영한 거를 어제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거기에서 제가 솜솜뜨게 하울을 보여드리면서 깜빡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은 요거를 캐스톤을 했습니다. 요거 하모니 스모크 색상 남동생 거 뜨려고 캐스톤을 했고, 에어리 코튼에 맞았어요. 요런 무늬로 뜨고 있거든요. 그냥 별거 없는 특별하지 않은 무늬로 뜨고 있고, 베이직한 스타일로 뜨고 있고,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은 니트 프로 진저 10cm짜리 3mm이고 진저 케이블인데, 이 진저 케이블이 그때 다 망가진 줄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체형 바늘만 몇 개 좀 망가지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뭐 케이블을 새로 샀는데 낡은 케이블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쓰는 그런 실정인데, 요 바늘이요, 3mm 바늘이 코팅이 꽤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요. 다른 미리수는 아니런데 3mm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바늘이 좀 소모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지 패턴이지만 슬림핏으로 뜨는 거는 아니고, 동생이 자기가 마른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핏에서 살짝 더 헐렁한 느낌으로 뜨려고 해요.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네. 동생 치수 안 재봤거든요. 그래서 좀 긴가민가한 상태로 뜨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다 체구가 비슷비슷해서 웬만해서는 저한테 약간 낭낭하게 괜찮다 싶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떨어뜨린 에어리 코튼. 오늘 뜨려고 하는 편물은 요 검은색 꽈배기 편물이고, 제가 원래는 이 조명 상태 때문에 해가 떠있고 그런 시간에 굉장히 예민했는데, 제가 간식을 가져왔어요. 간식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고, 동생이 사가지고 먹으라고 놔둬서 저도 하나 먹으려고요. 솜솜뜨게 갔을 때 실을 엄청 많이 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한 콘당 감겨있는 그람수가 정해져 있어요. 콘마다 다른데, 하모니는 200g이고 남동생 200g으로 안 모자라겠지? 저 스무디는 300이거든요. 근데 파우더 블루는 그냥 많이 있으면은 잘 쓸 것 같아가지고 따로 주문을 안 했고, 제가 주문한 색상들은 일요일에 제가 주문을 넣었는데 되게 빨리 왔어요. 화요일인데 벌써 왔네. 이렇게 진한 색상들을 좀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무디의 청블루라는 색상이고 200g 주문을 했어요.
요걸로는 이제 엄마 옷 떠주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했고, 요거는 스무디의 네이비 색상인데 요거는 언니도 아빠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차하면 제가 배색으로 쓰면 되니까 400g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한 것까지 다 도착을 했고, 지금 뭐 전례 없는 엄청난 저글링 상태, 엄청난 문어발 상태를 제가 개최를 했는데, 우선은 얘 아니면은 테스트 니팅 하고 있는 거, 테스트 니팅 하는 게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나시이기도 하고 테스터라는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제가 떠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안 뜨기도 좀 그래가지고 목표를 좀 정해놓고 틈틈이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뜨려고 하고, 내일은 기필코 생체 리듬을 좀 되돌리든 아니면 밤을 샌 다음에 아침에 나가든 해서, 습도가 너무 짙어서 불쾌지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죠? 요즘 하루에 2번 씻어도 너무 꿉꿉해요. 장마 기간에는 이런 열악한 조명 상태에서 계속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출근 룩에 대한 갈망을 마구 막 요청을 주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기껏 떴는데 출근할 때는 입고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도안의 타겟층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방금 남동생 거 캐스톤한 건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많이 얌전해졌죠. 그냥 여름뜨개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만만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뜻해줄 상황을 보면 도안을 만들 수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요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동생 거 뜨려고 잡은 요 하모니 권장 바늘은 3.5m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을 딱 봤을 때 느낌으로는 요게 수축이 있지 않는 이상은 3.5mm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3mm로 잡고 하고 있거든요. 동생이 마른 거를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편물 자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뜨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촘촘해요. 촘촘한데 별로 안 촘촘해 보이네? 시원해 보이죠? 그건 나름대로 나쁘지 않지. 요 무늬 그냥 심플하게 했는데 요렇게 심플한 무늬도 요즘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어떤 남성분이 여름 니트를 요런 스타일로 입고 계셨는데 그게 되게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스타일로 떠주면은, 동생이 스타일적으로 좀 자아가 큰 편이라서 제가 제 맘대로 떠준다고 잘 입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정도의 스타일이 나온다면 잘 입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단정한 느낌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제 친척이랑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단정하게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정한 게 뭔지 잘 감이 안 잡힐 때잖아요. 저런 거 하나쯤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 입고 나가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도 퍼스널 컬러 진단 사무실로 초대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가을 다크 타입이 나와가지고 요거 청블루 딱 가을 다크 타입한테 찰떡일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어요. 제가 이상하게 엄마가 그 터콰이즈 컬러가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드레스 같은 거 잠옷으로 입으라고 사오는데 그런 것도 항상 제가 터콰이즈 색상을 많이 사왔거든요. 근데 때마침 요런 게 눈에 띄어가지고 떠주려고 합니다. 네, 여름에 너무 진한 색 입으면은 좀 더워 보이려나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이게 뜨면서 생각보다 소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실이 모자랄까봐 조금 쫄깃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반팔 정도로 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따뜻해서 5부 정도 소매로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모자라면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늘 이야기에서 또 바늘도 더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바늘 이야기에서 바늘을 사는 거는 추석 세일 때까지 좀 존버를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먼 얘기에 대해서 생각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뭔가 생리휴가 같은 느낌으로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 홍보물 같은 것 좀 게시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꽈배기 오늘 한 번 꽈는데 3번 꼬는 게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지나고 나면은 다시 테스트 니팅 하던 걸로 넘어가서 그거를 뜨려고 합니다. 테스트 니팅 하는 거는 쭈님의 워터쉘 탑을 제가 테스트 니팅을 하고 있는데 넥밴드 있는 버전으로 뜨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뒷판을 소매가 아니라 겨드랑이 진동까지 해서 실을 끊어놓은 상태고 앞판에 이 넥밴드만 딱 떠놓고 거기에서 잠깐 멈춰 있는데 오늘 생리를 핑계로 뜨개를 흠뻑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촬영은 요 정도 했으니까 다른 날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어제 밤에 왜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이 막 샘솟는지 모르겠어요. 밤잠을 못 자게. 그래서 새로 캐스톤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만든 열매다리 이틀의 글로리 콘사와 자투리 마켓에서 구입한 체리쉬 콘사랑 배색을 해서 지금 한 줄 떴고요. 배색은 한 줄 떴고 새들 스타일로 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엄청나게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뉴진스 엄청 팬이거든요. 최근에
일본에, 최근은 아니지 이제, 일본에서 그 팬미팅을 뉴진스가 했었는데 저는 못 갔고요. 나중에 떠도는 영상들만 엄청 많이 봤는데 이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커버를 했는데 거기에서 줄무늬 스트라이프 티, 줄무늬가 스트라이프지? 스트라이프 티에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있는 게 정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펌프스까지 신고 있는데 저는 그 스타일을 완전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펌프스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플레어 스커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이를 따라하기 위해서 플레어 스커트를 산다? 그것도 이제 현대적인 그게 아니라 옛날 거 감성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줄무늬 티가 너무 갖고 싶어져가지고 캐스톤을 했습니다. 제가 새들 스타일로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색을 딱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젯밤에 캐스톤을 해서 원래 제 뜨친 분들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캐스톤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게 웃겨서 계속 이제 농담처럼 우려먹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줄무늬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몇 줄을 넣어줘야지 잘 어울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줄이라도 떠보자 하는 마음으로 엄청 달리다가 아침에 잠들었습니다. 오늘 꼬지클럽 2번째 수업이 있는 날인데 가기 전에 이거 자랑하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고 오늘 요거를 드디어 입고 밖에 나가봅니다. 이게 입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나 했는데 학생, 수강생 분한테 자랑을 해야겠어요. 요거 어떤 간격으로 하면 좋을까 어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배색으로 쓰고 있는 콘사들이 둘 다 열매달 리틀 실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4단에 2단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실 브랜드를 따라가나 혼자 웃겼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에서 뜨는 구조랑은 달라가지고 가져가서 뜨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남동생 주려고 뜨고 있는 그 하모니 콘사 스모크 색상으로 뜨고 있는 그 회색 니트 있잖아요. 걔는 비슷한 포뮬러여서 오늘 그거를 가져가서 뜰까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완전히 똑같은 포뮬러는 요 언니 걸 뜨고 있던 이 스웨터였어요. 근데 이게 한 벌이 딱 끝났습니다. 지금 딱 입으면은 간신히 가슴을 가릴 것 같거든요. 그때 이게 늘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V넥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가파른 그런 느낌이 났었어서 옆으로 늘어나면서 기장감이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딱 가슴을 가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100g 정도 들었으니까 100g 더 있으면 완성을 하지 않을까 해서 한 볼만 시켰고요. 한 볼이 100g이라서 모자랄 경우에는 저는 또 자투리 마켓을 맴도는 지방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색깔 분홍색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단독으로도 뭔가를 뜨고 싶은데 이 작품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못 뜰 것 같아요. 얘도 빨리 뜨고 싶어요. 긴 팔로 뜰지 칠부로 뜰지 반팔로 뜰지 그거는 아직 고민 중인데 그 원작은 긴 팔이거든요. 한이가 입고 있는 거는. 그리고 니트가 아니에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돼요. 어떻게 따라갈지. 우선은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기장감을
크롭으로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좀 길게 가서 하의에 턱인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생각이라서 스트라이프를 이 턱인 하는 데까지 쭉 넣지 않고 한 배꼽쯤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소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다가 배꼽쯤에서 끝나면은 한 요쯤이겠죠? 요쯤에서 스트라이프가 끝나고 그냥 흰색으로 가도록 할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보리에서 쫙 쪼그라들지 않고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지금 메인 바늘 4mm거든요. 근데 고무단을 3.75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크는 아마 엄청 넓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나름 넓게 한다고 넓게 한 건데 별로 안 넓게 나와서 아이코드를 둘러주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코바늘을 둘러주거나 잘 모르겠네요. 줄무늬 간격이 또 예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꽤나 안잔 머리로 열심히 고심을 했답니다. 제가 스트라이프랄까? 무늬가 은근 별로 안 어울려가지고 간격을 조금 먼 듯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늘려야 되는 때였다. 다시 돌아가야지. 첫 스트라이프를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그 한이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티가 여기 언저리에서 첫 줄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에서 좀 떨어진 데에서 첫 스트라이프가 오게 떠줬습니다. 여기가 좀 너무 휑한가? 한이의 푸른 산호초가 인터넷을 들썩이게 한 지 벌써 엄청 오래 지났는데 한 2, 3주 정도 됐으려나요? 암튼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옷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고 그 동생 거 그 회색 니트 뜨면서 3mm 바늘이 코팅이 좀 많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늘 이야기에서 그 언니 검은색 에어리 코튼 한 볼을 시키면서 랜턴문 바늘을 3mm랑 3.5mm랑 시켰고요. 케이블도 60cm를 샀는지 안 샀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담았던 것 같고 80cm를 하나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남동생 거는 60cm 케이블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80짜리 케이블을 구매를 했고 오늘 우체국에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내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바늘 이야기에서 추가로 주문한 택배가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저는 지금 사무실이죠. 오늘 올 때 영상을 그냥 사무실에서 찍으려고
사무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택배를. 그러면 굳이 집으로 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사서 고생을 2번씩 하는 걸 좀 좋아하나 봐요, 제가. 아무튼 택배를 한번 뜯어볼게요. 뭔가 엄청 기대하고 있던 새로운 상품을 산 거는 아니고 그냥 부족한 물건들을 채우는 식으로 쇼핑을 한 거라 뭔가 두근두근 언박싱 같은 느낌은 좀 덜 하긴 한데, 제가 사무실에 수평기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수평기로 편물을 뜨는 걸 연습을 하다가 제가 코막음을 하고 싶은데 코바늘로 하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어서 이 바늘을 뜯어가지고 꿰어놓고 꼬리실을 쭉 뽑은 다음에 그 코막음을 하려고 해요. 부족해서 추가로 시킨 에어리 코튼이고요. 사은품으로 하이소프트를 받았습니다. 색상은 랜덤이었는데 저는 이런 색을 좋아하는데 어디에 써야 될진 잘 모르겠네요. 바늘이 체결이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60 하나, 80 하나를 산 게 아니라 82개를 샀었네요.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80 케이블은 진저 케이블 아니면 치어오고 케이블밖에 없어서 나머지 바늘들이랑 호환이 안 됐었거든요. 케이블,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가 들어있는데 액세서리는 안 써서 이미 차고 넘치게 많거든요. 조임키만 빼고 나머진 버릴까봐요. 우선 체결을 해보려면 그래도 조임키가 필요하긴 하니까 하나씩 체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인드풀 고정형 케이블에 이 랜턴문 바늘을 결합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블랙 케이블을 한번 사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블랙 케이블에서는 실걸림이 좀 있다는 후기가 보여가지고 저는 또 쫀손인데다가 작은 바늘을 쓰기 때문에 실걸림 정말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미감은 좀 떨어지지만 뜨기 편한 스타일로 구매를 했습니다. 체결은 다 멀쩡히 잘 되네요. 그러면 코를 주워서 오늘 수평기 연습한 편물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막음을 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방금 막 수평기에서 나와서 오징어처럼 쪼글쪼글하고 이 위쪽도 엄청 작게 마무리가 돼서 쪼글쪼글한데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근데 엄청 쪼글거리네요. 뭔가 얼터너티브 엘라스틱 바인드 오프? 얼터네이팅 엘라스틱 바인드 오프? 걔를 사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셔링이 져가지고 어떤가요? 알 수 없죠?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평기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에는 50g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아빠가 사무실에서 커피 내려 먹으라고 그라인더를 사줬거든요. 지금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뜨개를 하려고 뜨개도 챙겨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나와서 에어컨 문제로 이제 정말 한 달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에어컨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기사님이 다녀가신 것만 여태 한 3번 정도 되고 또 다른 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완전 뜯었다가 싹 다시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설치하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되게 고민입니다. 사무실이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는 나름대로 잘 알아보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봤을 땐 그냥 깔끔했거든요. 근데 벽지에서 곰팡이가 피어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벽지도 한 몇 겹씩 다시 그냥 그 위에 바른 거예요. 다 떼고 철거하고 바른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냥 바른 거라서 여러모로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치만 어쩌겠어요. 계약한 건 나인걸. 1년 동안 여기서 지내보고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이 있으면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 7시 반이거든요.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날에 만나요. 안녕. 오늘 밤에 막 뜨고 있는 거 보여주려고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엄청 귀여운 스트라이프 티를 뜨고 있는 거를 그저께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뜨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리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그 해 지면은 색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환경을 보니까 음향 빼고는 라이브를 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환경인 것 같아서 혹시 라이브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휴문날에 라이브를 켤 수 있으면 라이브를 켜볼까 봐요. 뜨개수다 요즘 다시 미친듯이 뜨개를 하면서 뜨개수다에 저 너무 목말라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거는 다 뜨개 로그예요. 그 음성은 없고 자막 위주로 된 영상미 되게 예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영상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디오가 꽉꽉 차있는 그런 뜨개수다가 좀 더 좋긴 하거든요. 아무튼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여태 문어발로 뜨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바리바리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언니가 학교에 있는 동아리에서 공연을 하는 날인데 학교 안에서 오비 선배들이랑 현역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행사를 그렇게 보는 분위기여서 제가 혹시 나도 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나중에 축제 때 아니면은 뭐 그런 학교 행사 때 하게 되면은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오늘 따라가지는 않고요. 언니가 오늘 가기 전에 저 먹으라고 맥모닝이랑 아이스 커피 사다 놓고 얼음이 녹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얼음을 빼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갔더라고요. 감사히 먹겠다고 연락은 했고 여기서도 고맙다고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저의 멋진 언니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료는 이렇게 커피랑 물 떠왔거든요. 사실 커피를 이미 한 잔 마셨는데 언니가 사다 놓은지 모르고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저는 또 커피의 유혹에 약한 편이라서 맥도날드 커피는 연한 편이기도 하고 그냥 마시려고 합니다. 하하. 오늘 또 밤에 늦게 자겠죠? 저항할 수 없어. 맥도날드 커피는 저렴한 것 치고는 맛이 꽤 괜찮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아무튼 오늘 중점적으로 뜨고 있는 편물은 요 솜솜뜨개 하모니 콘사로 뜨고 있는 스모크 색상이고요. 도안 없이 후루룩 뜨고 있는 남동생한테 주려고 뜨고 있는 반팔 니트입니다. 네크가 좀 넓은 것 같아서 지금 3mm 메인으로 뜨고 있거든요. 고무단은 2mm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남자가 입기에도 목이 너무 넓지 않게 나올 것 같고 목단이랑 몸통은 모르겠네. 일단 목단은 2코 고무단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2코 고무단 하고 마지막에 그 세팅단을 쌓아준 다음에 돗바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레탄 줄을 넣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이 너무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늬는 10코 겉뜨기에 2코 안뜨기 반복 무늬 12코 반복 무늬로 뜨고 있고 지금 소매 늘림을 쭉쭉 해주고 있는 중인데 소매 늘림 반 정도 왔고 사실 반보다 조금 더 왔어요. 오늘 딱 뜨개 수다를 찍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에 반 정도 왔었는데 더 뜨느라고 제가 그 뜨는 재미를 혼자 너무 만끽하는 바람에 조금 더 지났고 소매 분리를 입었을 때 한 요 정도 왔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아래겠죠. 그러니까 왔을 때 하려고 하거든요. 동생이 사실 체구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제 체구에서 길이만 늘어난 느낌인데 그래도 남자애기도 하고 너무 말라 보이는 건 또 싫다고 하고 하니까 좀 넉넉하게 떠주려고 합니다. 딱 맞으면 좀 더 왜소한 게 강조되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를 이제 꼬지클럽 수업 때 요런 식으로 뜨는 포뮬라로 가고 있거든요. 대신 요거는 남자 거라서 허리 줄임은 안 들어가고 슬림핏은 아니긴 한데 그 구조 자체를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분이랑 진도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강생분이 벌써 곧 있으면 소매 분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좀 달리는 중입니다. 다음 수업 때까지 소매 분리 하시고 몸통 줄임 어느 정도 해오라고 숙제를 내드렸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정도는 해가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게이지도 다르고 바늘 크기도 다르고 편물 자체의 크기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힘내서 한번 소매 분리를 다음 시간까지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뜨고 있는 것이 쭈님의 워터쉘 탑입니다. 스무디 2합 4mm, 아니야 3.5mm로 뜨고 있고 이 컬러는 블로썸 컬러입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예쁜 색상이고요. 이쪽이 앞면이네. 저는 목단이 있는 버전이라서 목단이 이쯤 오거든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쭈님이 워터쉘 탑 원작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목단이 한 이 정도쯤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은 지금 아직 배꼽까지 안 갔고 배꼽이 2cm 정도의 기장감이고 얘를 기장감을 어떻게 가져갈지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크롭도 예쁠 것 같은데 크롭은 부담스러워서 자주 안 입을까봐 조금 길게 뜨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원작이랑 조금 다르게 가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테스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원작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변형을 하든 어쨌든 완성을 한 다음에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형을 하고 싶어도. 바늘이 이상한 데에 찔려서. 됐다. 쭈님이 그 다리가 되게 길고 상체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저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쭈님의 몸통 기장은 여기에서 한 3cm 정도 더 뜨고 끝났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길게 떠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딱 허리 정도거든요. 배꼽보다 조금 위? 딱 허리? 배꼽을 지나서 한 3cm 정도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서 앞으로 5cm를 더 뜨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롭 느낌이긴 할 거예요. 한 총장 48cm 정도에 그러면은 그 어깨끈 제외한 기장이 아니라 보통 탑다운을 뜨면은 총장이 48cm 정도 되는 옷을 입었을 때 정도의 느낌이겠다라고 대충 예상을 하고 있고 48, 50 그 정도 느낌이 나올 것 같고 5cm를 더 뜬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그렇게 해서 착샷을 찍고 그 다음에 따로 변형을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해주려고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2가지 변형 방식을 아래쪽 변형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코바늘로 요런 모양의 밑단을 달아줄까 아니면은 아예 그 슬릿을 넣어서 그 앞뒤로 이렇게 갈라지게 떠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이 라인이 굉장히 포인트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사이즈, 다른 버전의 테스터분들도 으쌰으쌰 뜨고 있는데 단톡은 따로 없고 그냥 오류가 있을 때 연락을 하면은 이미 다른 테스터분한테 연락을 받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제가 결코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소매분리까지는 아니고 제가 출발한 지점과 소매분리를 할 수 있는 지점의 반 정도까지는 간 다음에 요거를 더 떠주려고 해요. 얘를 중점적으로 뜨고 있고 갑자기 새벽에 꽂혀가지고 떠야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캐스톤을 해서 갑자기 소매분리까지 가버린 요 친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제대로 펼쳐서 보여드린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스티치 홀더를 샀는데 스티치 홀더가 약간 제가 잘 쓰는 마커가 있는데 기본 마커거든요. 요런 그냥 기본 마커인데 얘도 진짜 이렇게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없어가지고 추가로 30개를 더 구매를 했는데 이 스티치 홀더도 반으로 잘라서 소매분리를 하면은 입어볼 수 있거든요. 이 스티치 홀더에 소매코를 껴놓은 채로. 근데 그렇게 해서 모자른 것 같아서 반에 반으로 잘라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반에 반이 소매에 껴져 있어서 얘는 못 입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펼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용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새들 숄더로 잡아서 이쪽이 뒷면이네. 새들 숄더로 시작해서 보트넥 느낌을 내려고 많이 안 팠고요. 요런 식으로 한 이쯤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요런 뒤로 기대! 요런 느낌으로 뜨고 있습니다. 소매분리를 했고요. 엄청 귀엽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뜨면서 제 눈으로 편물을 직접 보는 것보다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좀 더 어떤 느낌인지 실감이 나면서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이 간격도 제가 14단에 2단 간격으로 처음에 이제 뜨고 요 두 번째 줄무늬를 넣을 때 혹시 너무 넓은가? 한 11단쯤에서 줄무늬를 넣어줄 걸 그랬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딱 제가 원하는 간격이 맞네요. 감격스럽습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뜨는 거를 뒤로 미루고 일단은 클래스에서 해야 되는 것과 테스터로 하고 있는 거를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다음의 우선순위도 요 줄무늬 니트가 아니라 제가 언니를 떠주겠다고 코를 잡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딱 스티치 홀더를 반으로 잘라서 입어볼 수 있는 그 소매 스티치 홀더가 들어있는데 어제 영상 촬영했지만 바늘 이야기에서 실이 와가지고 어제 바로 연결을 해서 뜨기 시작했고 당연히 한 벌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기장감이 이게 그 케이블 무늬라서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는데 이렇게 벌리면은 기장이 요 편물이 정해져 있는 면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는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쫙쫙 늘려가지고 입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딱 가슴을 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cm 정도 더 떠주면 가슴에서 한 뼘이니까 15cm보단 더 떠야겠네요. 한 18cm 정도 더 떠준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은 배가 보이지 않을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이 나올 것 같고 요거를 잡았으니까 갑자기 떠야 될 것 같아서 잡게 됐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워터쉘 탑과 꼬지클럽 수업에서 뜨고 있는 남동생의 니트를 미션을 클리어하고 나면은 얘를 우선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언니한테 옷을 하나 더 떠주겠다고 밑밥만 깔아놓고 1년 내내 제 것만 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떠줄 때가 됐거든요. 이 원래 에어리 코튼 첫 번째 볼을 산 게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블란님이랑 사월님이랑 쭈님이랑 그때 다람님은 사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는데 그 블라 언니가 퇴근하기 전에 바늘 이야기에 갔다가 갑자기 홀려가지고 이 에어리 코튼을 샀거든요. 촉감은 진짜 좋아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에어컨 빵빵한 그런 실내에 있죠. 여름에. 그런 곳에서 입으면은 적당히 포근하고 춥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울실처럼 보온이 돼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얼른 떠서 주고 싶습니다. 작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클까봐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고 작지만 않으면 돼서 그러고 금방 뜰 것 같거든요. 워낙 슬림핏이라 코수가 적다 보니까 금방 뜰 것 같아가지고 저도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 편물이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늬를 들어갈 때 밑단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냥 고무단을 넣어줄지 아니면은 어차피 기본 골지 구조이다 보니까 고무단 따로 안 해주고 무늬대로 쭉 연결하다가 코막음 해도 괜찮거든요. 말려 올라가지도 않고 그게 더 깔끔해 보일 때도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기성복은 이런 경우에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상하게 손뜨개 편물은 고무단으로 마무리하면은 그 부분이 뭔가 좀
뭐랄까? 이질적이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또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지, 이 코막음을 한번 하고 새로 주워서 하면은 거기 경계가 분명해지면서 좀 덜 이질감이 들려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뜨던 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좀 이질적이었나 하는 생각도 있어서 한번 열심히 생각하지 않고 쭉쭉쭉 뜨다가 닥쳤을 때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해봤자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언니가 너무 딱 달라붙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통 이런 걸 뜨면은 허리줄임을 8단에 한 번씩 넣어주는데 지금은 16단에 한 번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슬림핏이지만 여기서 너무 붙지 않고 근데 여기서 막 벙벙하지 않으면서 턱인 했을 때 적당히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러고 한 번 줄일 때 4코씩 줄어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마 엄청 벙벙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제가 뜨개 수다에서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하려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가지고 왔고 아마 보여드렸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예민함이라는 무기라는 책으로 예민한 사람에 대한 기질적인 특성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이해를 도와준 다음에 그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은 정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딱 반 정도거든요. 이 앞쪽은 다 그 예민한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 같은 얘기였었는데 선천적으로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서 저는 좀 후천적으로 예민해진 스타일이거든요. 별로 공감도 안 가고 저한테 적용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지지부진하게 읽었었는데 딱 이 3장부터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얘기가 나오고 이 2장이 끝날 때쯤에 슬슬 드릉드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러고 책을 별로 안 읽고 자꾸 뜨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거나 근데 그러지 않고 일은 안 하고 쉬고 싶지만 뜨개할 힘조차 없을 때는 제가 핸드폰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좀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극이 힘들면서도 그래도 내가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해줘야지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는 마음에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딱 오늘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를 막 보는데 썸네일이었는데 너무 자극에 지쳐있을 땐 고전을 읽으세요. 뭔가 그런 썸네일이었거든요. 썸네일이 아니라 제가 보는 유튜버의 컨텐츠였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저는 책을 골라서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고전을 뭘 읽을지를 고를 여유는 없고 읽고 있던 책도 있고 해서 고전은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읽던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 이 예민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로 넘어간 부분부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흥미로운 제가 방금 읽은 부분이 있는데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음 챙김 수련
이런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자신을 지각하고 나에게 있는 불편을 알고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었구나, 몸이, 이런 거를 알아채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부탁을 받아줬지만 사실 나한테 버거운 일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채고 끊어내는 연습, 이런 거를 넘어서서 오늘 있었던 일이 나는 과로를 한 거구나,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책을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뭔가를 끊어내는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예민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를 끊어내고 이 친구도 나한테 필요가 없네? 지내보니까 친구 관계를 끊고 이 일 나랑 맞지 않네? 너무 힘드네? 이 일을 끊어내고 거의 생계에 연관된 부분까지 많이 끊어내는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의외였고, 그래서 마음 챙김 이상의 뭔가 지각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쯤에 재밌지만 해가 질 것 같아 이러고 덮었는데, 거기도 나중에 읽어보고 재미가 있고 기억에 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 책을 읽으면서 또 되게 그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되게 흥미로웠던 얘기가, 예민한 아이를 무던한 부모가 키우는 경우에 예민한 아이의 그 예민함을 잘 다루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삐그덕거릴 때에 이제 부모가 그거를 만회하고자, 혹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런, 사실 직장을 다니는 게 되게 쳇바퀴 같은 삶이잖아요. 그 삶에서 휴가를 얻어서 숨통이 트일 때쯤에 그 휴가로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직장으로서의 쉼이든 아이와의 관계를 만회하기 위해서든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행을 가게 될 경우, 예민한 아이는 변화한 환경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에는 같은 숙소, 같은 위치에 같은 숙소, 되도록이면은 변화가 크지 않은 환경으로 여러 번 그런 휴가를 반복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기혼자분들도 많고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뜻친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러고 저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는 이미 자녀가 제 정도 나이가, 저의 나이 정도가 돼가지고 이미 장성한 그런 분들도 많겠죠. 근데 그런 예민한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간단한 영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언니랑도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언니가 딱 듣더니 저도 책을 읽으면서 우리 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언니도 뭐야 완전 강아지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강아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강아지도 그런 환경이 확확 바뀌는 거에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집 혹은 안전한 장소라고 정해진 그런 곳이 고정되어 있고 꾸준히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요즘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읽어야지 하고 10장이 읽었는데 조금 더 읽어보려고요. 그리고 책갈피는 아빠랑 같이 뭉크전에 가서 사온 그 뭉크의 그림으로 인쇄된 책갈피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올해 생일 때, 그러니까 반년도 더 지났죠? 생일 때 그 교보문고 상품권을 카카오 선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림이 이제 반년이 넘었으니까 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자극에 지쳐있을 때 볼 고전을 하나 골라서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받은 금액을 보면 잘하면 2개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저렴한 책으로 고르면 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오랜만에 내일은 서점에 가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은 아니긴 하지. 이것도 서점에 가서 사온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하하. 책을 사놓고 콘사랑 똑같아요. 책을 사는 거는 한순간이고 콘사를 사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거를 소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다 소비하기 전에 저는 새로운 거를 소비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책도 있는데 요 책도 읽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읽으면서 틈틈이 실천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천천히 읽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돼서 정말 천천히 읽다 못해 거의 안 읽고 실천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있는 책갈피는 아주 귀여운 다람언니가 선물해준 요런 책갈피, 아주 MZ스러운 책갈피이고 뒷면까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책갈피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좀 길게 찍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오랜만이 맞나? 제가 계속 2주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게 맞나요? 사실 저는 지금 되는 대로 찍어 올리고 있어서 업로드 주기를 캐치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또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외출을 할 거니까 오늘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즐거운 시간, 뜨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좀 유익하거나 생각할 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되면 더 저는 기쁠 것 같고 저와 함께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요즘도 댓글에 목말라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라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무야.